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선 주자가 되어 첫 번째 행보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재명이어서 가능했던 행보였겠지만 이승만, 박정희 묘역에 참배한 것을 두고 어떤 분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혹감을 주는 행보였습니다. 머리로는 쉽게 받아들이고 지지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괴리감. 속이 좁은 궁금TV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고위원회에 다시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절명을 곁들면서 논란이 만들어지길 원치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으로서 잘할 거라 지지자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궁금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인 것 같네요. 오랜만에 당대표실에 들어와 보니까 참 낯설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국어사전을 좀 뒤져서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든 개모임의 개주든 동창회장이든 그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공존 지속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동창회장을 뽑았는데 A마을 출신이든 C지역 출신이든 일단 회장이 되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고 회원들의 힘을 모아서 동창회가 잘 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제일 큰 일일 겁니다. 우리가 자주 통합하지만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서로 상대를 두고 있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다름을,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상대보다는 더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겠지만 일단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이 되면 그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일 겁니다. 아직 대통령이 된 건 전혀 아니니까 오버한다 혹시 생각하실지 몰라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 역시도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습니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제가 오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참배객들이 많이 옵니까? 이랬더니 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 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갑자기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생각나서 일까? 아니면 워낙 대립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편을 나눠서 혹시 많이 방문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도 지쳤습니다. 갈갈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제 통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 후보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묘역 참배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우리 시민사회 안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민생을 챙겨야 되는 이 정치 영역에까지 끌어들어와서 이미 역사 속으로 묻힌 그 문제를 두고 현실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점 또 함께 지향할 공통점들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후보로 확정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또 포스코 명예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보수진영 대통령까지 참배한 이유에 대해선 거듭 탈이념, 실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큰 과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좌우,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 후보는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부탁해 윤 전 장관이 수락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대선 주자로 경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고민과 고심을 이해하지만 통합이 시대의 명령이라는 걸 알지만 제 그릇이 작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진영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존경스럽지만 민주진영의 가치가 이재명 후보의 대들보라는 것,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모질이들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와 단일화 상대가 되겠다는 목표로 이상한 경선을 치러왔습니다. 경선에서 이겨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와 단일화 상대가 되는 자격만 얻는 경선입니다. 자존심도 자존감도 없는 좀비 같은 자들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내일로 다가온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 몰상식과 비정상의 집합체 같습니다. 윤석열이 집권한 3년 동안 최소한의 합리성이나 정상적인 사고를 모두 상실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국민이라면 저런 사람들에게 행여나 대통령이란 막중한 자리가 돌아갈까 염려할 것입니다. 요즘 기레기들 사이에서 혹시나 하면서 한덕수를 띄워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가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정 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최근 자신에게 연락해 주초에 찾아오겠다고 했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있으니 이를 지나서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5월 4일까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가운데 핵심 참모인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덕수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정말로 대선 출마에 나설까요? 한덕수의 출마가 이뤄지든 말든 대선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정을 함께 이끌었던 한덕수. 대선 주자가 되면 낙선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어서 피할 수 있다. 그런 속셈이겠지만 국민 누구도 내란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덕수 출마는 내란 시즌2라는 이미지만 부각될 뿐이고 이재명 후보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